자, 이번 시간 같이 진행해 볼 내용은 개발 환경 구성인데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우리 강의에서 사용될 파이썬 버전 같은 경우에는 3.8.3 버전이에요. 근데 현재 강의를 찍고 있는 날짜랑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 영상을 보는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직접 우리 파이썬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파이썬 3.6 버전 이상만 사용하신다면 어떤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 개론 강좌에서 버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패키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3.6 이상 버전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파이썬 설치가 끝나고 나면 텍스트 에디터 하나를 설치할 거예요. 좋은 에디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파이참이라든지 서브라임 텍스트라든지 이런 에디터들이 있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플러그인들도 조금 있고, VS 코드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양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VS 코드를 사용할 거니까요. 또 다른 IDE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진행하면 금방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어물? 파이썬! 먼저 파이썬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주소창에 python.org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가장 이쪽에 이렇게 Welcome to Python이라는 웹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Welcome to Python이라는 페이지를 누르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python.org에 들어오시면 여기 다운로드란 탭이 있어요. 다운로드 탭에 한번 가볼게요. 다운로드 탭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릴리스 소스 코드, 윈도우즈, 맥OS, 아더 플랫폼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라면 윈도우즈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맥OS라면 맥OS를 누르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 스테이블 릴리즈라고 밑으로 쭉 파이썬의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저랑 버전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3.8.3 버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밑에 내려보면 뒤에 대시바와 64라고 적혀있는 3개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3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즈 버전이 64비트일 경우 64라고 써져 있는 걸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것들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버전이 64비트인지 확인을 하려면 내 컴퓨터, 내 PC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속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속성을 눌러보시면 여기 시스템란에 시스템 종류에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나와 있으니까요. 64비트인 경우 64비트를 받아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는 밑에 있는 32비트 버전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버전은 압축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 환경과 다른 구성을 하고 싶을 때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가운데 있는 익스큐더블 인스톨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웹베이스 인스톨러는 최소 설치만 하고 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버전인데요. 우리는 가운데 있는 이 익스큐터블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4비트니까 윈도우즈 86, 46 이것을 다운로드 할 것이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버전 저랑 다를 수 있어요. 64비트라고 적혀 있고, 보통 성격이 급하시는 분들이 바로 인스톨 나우 버튼 누르시고는 하는데, 이번에 설치를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 가장 밑에 보시면 여기 add python 3.82 패스라고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사실 파이썬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변수 설정이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헤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시고, 임의의 경로를 지정할 거라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눌러볼게요. 기본 옵션으로 체크박스들이 모두 체크되어 있는데 바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고급 옵션 같은 경우에도 따로 체크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밑에 보면 설치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임의의 경로를 지정을 해줄 건데 너무 길죠. 앞에 너무 기니까 전 앞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싹 지우고 그냥 C 드라이브에 파이썬 38이라는 폴더를 지정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파이썬이라고 해도 되는데 파이썬 38이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뭐 파이썬 3.9로 하면은 뭐 파이썬 39 폴더를 만들면 되고 나중에 4라고 하면은 4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각각의 버전에 맞춰서 따로 구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뒤에 있는 숫자도 적어주시면 여러 버전을 사용할 때 구분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클로즈 버튼을 누르신 뒤에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작업 표시줄에다가 실행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윈도우즈 키와 R키, 알파벳 R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실행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실행이라는 창. 여기다가 열기라는 부분에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줄게요. 여기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영어로 파이썬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이썬하고 제가 방금 설치한 버전 3.8.3이라고 뜨게 되고 그 뒤에 어떤 메시지들이 막 나온 다음에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은 꺽쇠 모양 3개가 나오고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신다면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설치가 확인했으니까 다시 X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이썬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텍스트 에디터를 설치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한글로 써도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쓰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은 비주얼이었네요. 가장 위쪽에 이게 code.visualstudio.com 하고 여기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텍스트 에디터예요. 과정 진행하면서 일단 뭐 무료기도 하고 돈 받게 될 플러그인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누르시면 파란색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운영체제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맥이면 맥이라고 나오고 윈도우즈면 윈도우즈라고 나오고 하여튼 요런 이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있죠. 누르면 라이센스 계약서가 나오니까 다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고 나서 계약에 동의함을 누른 뒤에 다음 버튼을 눌러줄게요. 설치 경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치 경로에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본 경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로를 바꾸진 않을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마지막으로 추가 작업 선택란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PC 환경에 편집기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뭐 CMD 창에서 사용할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모두 다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바로 완료가 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 문서 모양과 돋보기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액티브 바라고 합니다. 액티브 바. 제일 아래쪽은 현재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두 줄은 스테이터스 바라고 부르고요. 뭐 이런 명칭들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모두 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지만 애국자들이시다 보니까 한글로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이용하기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일단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액티브 바 보시면 가장 밑에 네모난 블럭박스 3개하고나 떨어진 모양 익스텐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이 나오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코리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코리안으로 입력하면 가장 위쪽에 코리안 랭귀지 팩이 나오실 거예요. 코리안 랭귀지 팩 for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나오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죠. 요 랭귀지 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오른쪽 이 지구본 옆에 인스톨 버튼이 누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런 거 못 참잖아요. 바로 또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빠르게 완료되고 오른쪽 하단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시작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눌러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시작했더니 안에 있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바뀌었네요. 아무래도 전부 아까 영어인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조금 편하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 플러그인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할 텐데 아까랑 똑같이 여기 네모박스에 이번에 커서 올려보시면은 번역됐어요. 확장이라고 나와요. 이제 누르신 다음에
이 파이썬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플러그인은 뭐 구문 강조라든지 코드색 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딩 컨벤션 같은 것도 봐주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자, 파이썬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 환경이 끝 났냐라고 하신다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작업 공간을 지정해 줄 거예요. 작업 공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파이썬 작업을 하면서 이 파이썬 모듈들, 파이썬 코드들이 저장할 공간을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왼쪽에 액티브 바의 문서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폴더 열기라는 파란 버튼이 있죠. 폴더 열기 하셔도 되고 가장 상단에 파일, 가장 위쪽에 파일 탭을 누르셔서 여기 폴더 열기를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저는 이 아래쪽에 파란 버튼 폴더 열기를 누르고 앞으로 우리 과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명은 파이썬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리고 파이썬 폴더 선택을 눌러 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저랑 뭐 굳이 똑같이 적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경로도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경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폴더 열기를 해서 뭐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에 하셔도 되고요. 뭐 나는 파이썬이 아닌 뭐 워크스페이스란 폴더에다 작업을 하겠다. 그럼 뭐 그러한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하셔도 현재 뭐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우리 맨 처음 파이썬 개요 앞에 영상을 볼 때 파이썬을 이용해 만든 헬로 월드를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 잠깐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그 헬로 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는 곳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문서 위에 왼쪽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그러한 새 파일이라고 나오죠. 요걸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줄 이 새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헬로 월드를 만들 거니까 helloworld.py라고 저는 적어 줄게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헬로 월드라고 쓰시고 뒤에 이름 뒤에 점 붙이고 확장자가 py로 끝난다. 무조건 py가 아니면 안 됩니다. 파이썬 모듈 확장자는 py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뭐 헬로 월드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끝날 때 마지막 확장자는 반드시 py로 끝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저랑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탐색기 다시 접어두고요. 요거 눌렀다가 접었다 하면은 펼쳤다 접혔다 합니다. 여기다가 일단 프린트라고 적어볼게요. 프린트 print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괄호를 열고 닫고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를 적어줄게요. 따옴표도 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상관없는데 작은 따옴표로 헬로 월드라고 안에 내용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프린트라고 적혀 있고 괄호가 열리고 작은 따옴표 안에 헬로 월드 느낌표 또 따옴표 있고 마지막으로 괄호를 닫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파일을 누르고 저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단축키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됩니다. 동일한 기능이에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이걸 실행해 볼 텐데 실행하는 방법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쪽 밑에 보시면은 Run Python File in Terminal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자 하단에 밑에 터미널이라는 창이 생기게 되고 결과로는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적은 대로 출력이 되고 있네요. 우리가 아직 이 프린트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 프린트를 쓰면은 요 안에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넣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요 터미널 창이란 곳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 오른쪽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실행하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 터미널이라는 탭이 있어요. 터미널 탭을 누르시고 여기 뭐 새 터미널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터미널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한번 타이핑을 해볼까요? 자 먼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만든 이 모듈의 이름 뭡니까? helloworld.py 뭐 이 파이썬에서는 이런 파일의 이름을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만든 이 헬로 모듈, 헬로월드라는 모듈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끝에 확장자 py까지 적어주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과 동일해요. 실행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뭐 플러그인들도 깔았고 직접 파이썬 모듈을 실행하는
것도 알아봤으니까 그 외에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단축키를 몇 가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run python 파일 터미널 누르거나 아니면 위쪽에 또 가서 터미널 가서 또 일일이 모듈명 적어주고 실행해줘야 되거나 뭐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터미널 창은 뭐 단축키도 있긴 한데 우리 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컨트롤 K를 누르시고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바로가기 창이 한번 뜨게 됩니다. 바로가기 키 설정을 하는 그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아니면 여기 파일 탭에 가셔가지고 기본 설정으로 가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바로가기 키라는 이 메뉴가 있죠. 이걸 눌러도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run 파일 python 이라고 적고 run python 파일이네요. 앞에 파일을 지워주고 run python 파일이라고 적어주시면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오른쪽 클릭 보면 나왔던 메뉴인 run python 파일인 터미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단축키를 하나 지정해 줄 텐데 여기 보시면 앞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플러스 특수 기호를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키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커서를 올려보시면은 여기 키 바인딩 추가라고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쉬프트와 백틱을 함께 누르는 것으로 사용할 텐데요. 틸드를 사용할 수 없긴 한데 일단 이 파이썬 과정에서 틸드 기호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키보드 숫자 1 왼쪽에 보시면 물결 무늬 밑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백틱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아닌데 원하시는 다른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틸드 키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단축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럼 일단 바로가기 창을 다시 끄고 한번 여러분들 설정하신 단축키로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누르는 족족 바로바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코드의 실행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준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꼭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뭐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터미널 창에서 방금 전에 입력했던 어떠한 명령문을 다시 실행하려면 화살표 위쪽 방향을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화살표 위쪽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명령이 다시 나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가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코드가 점점점 들어갈 거고 그럼 내용을 이 터미널 창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 앞서 어떤 내용들이 꽉 차 있으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뭐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터미널 창을 조금 깨끗하게 초기화하고 싶으시면 CL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CLS는 클리어 스크린의 약자인데요. 아무리 뭐 터미널 창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CLS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터미널 창이 깨끗해지고 단축키는 컨트롤 L입니다. 컨트롤 L을 눌러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주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코멘트라든가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문은 헬로 월드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라고 어떠한 설명을 남긴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앞에 이렇게 샵을 달아주면은 이 뒤에 샵 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끼쳐지지 않고 만약에 샵이 없다면 샵을 지우게 된다면은 이 코드는 잘못된 코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구문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떠한 메모를 남기고 싶다.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남기고 싶다. 나중을 위해 남기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앞에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은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주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슬래시 키보드에 컨트롤 슬래시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물음표 밑에 보시면 슬래시 문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이랑 슬래시 같이 눌러주시면은 요 모양 이거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 행 자체 한 행 자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네 번째 행에서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고요. 반대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해제도 똑같이 한 행 자체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 줄도 이렇게 동시에 주석 처리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고 해제하는 것도 동시에 해제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사용할 일이 없지만 한 행 자체를 복사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위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현재 이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이 복사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작성이 되니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똑같은 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Alt, Shift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요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 뭐 영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고 많이 치는 게 처음에는 또 중요하다 보니까 당장은 또 쓰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실 때 많이 익숙해졌을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줄이 많이 있는데 이 행 한 줄 전체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Shift 홈을 누르고 백스페이스나 뭐 딜리트 키를 누른다. 이렇게 해서 한 행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행 전체에서 컨트롤 X 버튼을 누르면 행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사실 이 한행을 삭제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K이긴 한데요.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손가락 3개를 써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X를 사용하시면 이게 사실 잘라내기 기능이긴 한데 굉장히 편리하게 한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얘가 커서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 있든지 그냥 뭐 어디에 있든 컨트롤 X만 누르면 삭제가 되니까요. 요거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단축키는 현재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의 줄을 위아래로 이동을 시키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첫 번째 있는 주석이라는 이 줄을 통째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Alt를 누르시고 키보드 Alt 누르시고 그냥 키보드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줄 전체가 이동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코드를 한꺼번에 이동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줄 하나 정도를 이동시켜야 된다. 뭐 두 줄을 만약에 이동을 시킬 것이다. 이러면은 여기 두 줄 잡아주고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하는 김에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폰트 크기가 조금 작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같은 경우에는 설정 탭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키보드의 컨트롤 쉼표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일 탭에 가 보시면은 파일 탭에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기본 설정에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설정 탭이 나오고 설정 검색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폰트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폰트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로 지정을 해볼까요? 밑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주 좀 보게 될 테니까 터미널 창도 밑에 조금 내리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터미널도 18 정도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글자가 보기 좋아졌죠.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뭐 폰트 크기를 조정하셔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설정 탭에 가서 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환경 구성을 같이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습득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배우고 공부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테니까요. 지금까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